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어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잼버리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병목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어제 폐영식 K-팝 콘서트 비가 와서 또 걱정들이 많았는데 무사히 마무리를 했고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 대원들 한국을 떠나는데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감정들 느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그 상암구장 근처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그 스카웃 모습들이 다 밝더라고요. 물론 뭐 한 12일이니까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지만 내면에 있는 그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았다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암에서 그 K-팝 콘서트가 마치고 이제 불꽃놀이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스카웃 대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저번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도 대외협력실장이라서 이런 어떤 행사를 대부분 다 맡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돌아가는 과정까지 하나의 안전사고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스카웃 대원들의 어떤 관광과 그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하등의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라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리 잼버리에 참여한 스카웃 대원들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SNS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었던 잼버리다라는 SNS 글이 올라오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잘 마무리가 됐지만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 예산 떼먹기라면서 지금 전라북도를 겨냥했고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는데 지금 이 공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잘 아시지만 2017년부터 계속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6년 아니겠습니까? 6년 동안 한 번에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는 뭐 한 1년 3개월 정도 되니까 워낙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두 정권에 걸쳐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책임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의 뭐 SOC라든가 기반 시설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많이 져야 될 텐데. 최근 또 1년 3개월간의 그렇죠.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0억 원이 쓰인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전라북도 관할 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건대 정치권에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돈이 어디로 갔는가? 저는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가? 아니면 그걸 쓰긴 썼는가? 진짜 뭐 이런 부분에 이 돈을 추적하는 게 가장 그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추정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선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사실 뭐 우리 앵커하고도 옛날에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일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처음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분명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자기 책임이 아니다. 무조건 내 책임이 아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와도 이건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혐오의 정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북도에도 책임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했는 조직위에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도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부당하지 않게 모두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100% 책임져야죠. 지금 남아있는 부산 엑스포 여기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거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될 대전 엑스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 아까 말씀대로 예산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이 목소리까지 나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예산의 대부분은 아마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썼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 새만금 지역에 예를 들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배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아마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도 못했고 아니 목표에 미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장실 숫자라든가 아니면 뭐 샤워실 숫자도 원래 만든 거
만들어야 되는 목표에 훨씬 미달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돈이 어디로 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기반 시설도 그 있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는 건 제대로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거는 예. 충분히 조사를 하고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현숙 장관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은 뭐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불과 그 최근까지만 해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만반의 준비가 뭐죠?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그 본인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구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위기 극복 노력을 뭐 평가받을 것이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설화에 휩싸이고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가부를 하는 데가 원래 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에 뭐 좀 버거웠을 수는 있으나 예. 장관의 역량으로는 대단히 뒤떨어졌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문책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가부 책임론 그리고 전라북도의 책임론까지 잇따라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제 잼버리 대원들이 무사히 돌아간 뒤에 이 내용들도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계속 짚겠습니다. 이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이 치명적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63년 만에 최악의 자연재해라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에요.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나오는데 전날 어제죠. 어제는 제가 9시 15분 그 기사를 보니까 한 55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이제 오후 1시 기준으로는 그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67명으로 늘어났고 사실 이게 하와이 그 마우이 카운티에 있는 분들의 어떤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현재 한 500여 분의 어떤 그 한국인 그 교포가 있고 한 또 수백 명의 어떤 관광객이 있다는데요. 화재로 지금 모든 어떤 그 통신이 두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하게 하와이에 있는 뭐 영사나 아니면 그 본토에 있는 대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마우이에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좀 파견을 했으면 좋겠고 11명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해서 여권이 없으면 귀국을 못 하잖아요. 그 임시 여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가 있으니까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재미 교포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부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산불 발생했을 때 이 경보가 울리지 않아가지고 좀 제대로 도망을 못 쳤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저도 영상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영상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산불이 확 드머드니까 이 산불이 워낙 빨라서 바다로 뛰어 들어갈 수밖에 맞아요. 없는 순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 산불에 급하게 다른 데로 번졌는지를 급하게 극단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빨리 어떤 경보가 울렸으면 싶은데 마우이 카운티 입장에서는 너무나 급격하게 산불이 일어나는 바람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한 반면교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경보 시스템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여름이지만 곧 겨울이 오고 우린 겨울마다 그 강원도의 산불 경험을 했으니까요. 한 번 더 저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경보 시스템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연결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산불 또한 그와 연장선상에 있을까요? 우선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하와이 주변에 최근에 가뭄이 아주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뭄이 심하면 당연히 그 화재에 좀 취약하겠죠. 그다음에 하와이는 원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이 경우에는 또 바람이 더 심하게 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이 화재가 번지는 속도가 과거 하와이가 경험했던 자연재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하는 차원. 거기에다가 또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건 주로 이제 미국 매체들이 분석하는 건데 하와이에 원래 있던 그 식물군이 아니고 외래종이 하와이의 식물군을 많이 그 점령을 해서 그 부분이 또 화재에 취약한 것 아니냐.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어떤 기후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원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아마 이런 가뭄, 강풍 뭐 이런 그 어떤 기후 변화와 연관된 원인 때문에 이번 그 재난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20대 남성이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석방이 돼서 논란도 있었는데
어제 결국 구속됐어요. 저는 구속이 조금 더 빨리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어제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범죄의 어떤 그 명칭은 안 나오지만 범죄 사실은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고 그 운전을 했는 게 사실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하게 될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 치사상이라는 죄명으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범죄 그 당시에 발견된 그 CCTV에 나온 이 피해자의 모습은 분명히 범죄 현장을 떠났고 두 번째는 그때도 마약을 했다는 게 나왔고 그때 그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미 전과 기록은 전과 조회 보고서 때문에 나오거든요. 예. 과거에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점은 좀 이렇게 경찰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지금 영장 심사 전날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사고 당시가 기억 안 나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했다. 경찰이 알려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또 반박이 바로 나왔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앵커가 말씀했다시피 저도 CCTV를 봤거든요. 예.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먼저 교통사고 딱 일어나면 문 딱 열고 나와가지고 피해자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그렇죠. 취해야죠. 그 피해자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잠시 돌다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다른 장소로 빠졌는데 이런 말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경찰은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당사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찰이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대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반드시 의식을 찾아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쾌차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사건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절대로 형량 올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복되는 거 그걸 더 바란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이 토크는 마무리하는데요. 잼버리 관련 토크 때 저희가 부산 엑스포를 대전 엑스포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예, 부산 엑스포라고. 부산 엑스포. 대전 엑스포를 갔던 기억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를 기원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패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